할 말이 있어요. 당신에게 숨긴 게 있어요. 림유진은 마지막 순간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다 잊어버리고 민지 아빠로 살아줘요. 김 부장의 아내면서 민지의 생모였던 림유진은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고 난 후 김 부장에게 그저 이렇게만 말할 수밖에 없었네요.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민지 아빠로만 살아달라고요. 림유진에게는 김 부장에게 말하지 못한 크나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민지의 아빠로만 살아달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제까지 숨겨온 그 말을 먼저 털어놓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너무도 위급했었죠. 그래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던 바로 그 순간 아기의 이름을 민지로 지었다면서 아빠로만 살아달라고 유언을 남긴 림유진인데요. 림유진은 자신이 김 부장 곁을 떠나고 난 후에도 김 부장이 그 이전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목숨을 걸거나 아니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누군가에게 그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민지의 아빠로만 살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림유진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게 종지부를 찍게 만들지 않으면 김 부장이 그때까지 치렀던 일들은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을 말이죠. 사실 림유진이 두려워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김 부장에게는 끝까지 비밀에 붙였던 바로 그 일이었는데요.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그렇게 숨겼던 비밀을 김 부장이 알게 되면 결국 김 부장도 민지도 지킬 수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림유진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것 같네요. 도대체 림유진이 김 부장에게 숨겼던 크나큰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밀에는 대남 첩보총국 총국장인 리응령이 등장을 합니다. 리응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 시절에 김 부장을 발탁해서 혹독한 훈련과 지독한 고통을 주면서 김 부장을 남쪽으로 파견할 무쇠 같은 공작원으로 길러낸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리응령은 자기 자신의 승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철저히 김 부장을 이용했었죠. 더구나 김 부장과 동고동락을 했던 66번 박영광은 리응령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그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리응령이 그런 인간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던 김 부장은 한국의 특수부대인 천삼부대의 장 소장을 통해 리응령이 얼마나 악랄한 인간인지 모두 깨닫게 되었네요. 사실 장 소장은 북쪽이 길러낸 공작원 김 부장이 한국에 귀순한 순간부터 천삼부대에서 전역할 때까지 김 부장의 모든 시간을 지켜본 인물입니다. 김 부장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시간과 공을 인정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사람인데요. 이후에도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장 소장은 김 부장의 처분을 둘러싼 논의가 오갈 때마다 언제나 김 부장의 편에 서서 그를 위하는 목소리를 내며 물심양면 돕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김 부장은 장 소장을 통해 자신이 리응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후로는 장 소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2006년 제주 태은호텔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의 셋째 딸의 일주일 휴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투입이 됐던 것이죠. 미국 대통령의 셋째 딸이 한국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사실이 밖으로 퍼지자 세계 각국의
어둠의 조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김 부장은 제주 태운호텔에서의 작전에서 박진철과 성한수를 만나게 되지만 더욱 놀라웠던 건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림유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림유진은 민지의 생모입니다. 하지만 2006년 제주 태운호텔, 그때의 만남이 첫 만남은 아니었네요. 한때 북쪽의 공작원 시절 김 부장은 우연히 림유진이라는 여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림유진이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북쪽의 주민으로만 알았던 김 부장은 아름다운 여인 림유진을 매우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김 부장은 우여곡절 끝에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림유진과도 함께 오려고 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림유진은 김 부장으로부터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만날 수 없었지만 김 부장은 당연히 림유진을 몹시 그리워하며 살았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림유진이 제주의 태운호텔에 나타난 것이었네요. 세계의 검은 조직들로부터 미국 대통령의 셋째 딸을 지키려는 김 부장의 공작 중에 말이죠. 림유진은 그냥 그곳에 휴양을 온 그런 입장이 아니었죠. 놀라웠던 건 림유진이 북쪽의 조직무리와 함께 어울려 있었다는 것이었네요. 당연히 김 부장은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곧 림유진의 비밀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는데요. 사실 림유진은 북쪽의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림유진은 리응령의 계략에 의해 투입된 미인계를 쓰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죠. 그 당시 리응령은 김 부장을 마음대로 조리하기 위해 일부러 림유진을 김 부장 앞에 데려다 놓았던 것이었죠. 민지를 낳고 마지막 순간까지 다다르면서도 차마 김 부장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비밀이 바로 그것이었던 건데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림유진은 미인계를 위해 투입된 연기조였지만 김 부장과의 만남이 이어지자 결국 김 부장의 순수한 마음에 반해 진심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김 부장이 결국 한국으로 오게 되자 자신은 함께 오지 않고 북에 남아 결국 지금까지 조직의 일을 돕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김 부장은 전혀 모른 척 림유진을 만나 한국으로 들어오기를 제안하게 되는데요. 림유진은 김 부장의 제안에 동의를 했지만 사실 김 부장이 걱정이 되었네요. 북쪽에 있을 때도 늘 위험한 일에 투입이 되었던 김 부장인데 지금 한국에서 역시 미국 대통령의 딸을 지켜내기 위해 제주도 공작에 임하고 있는 김 부장을 보면서 자신까지 부담이 될 수는 없다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이 남쪽으로 와서 김 부장과 함께 있는 걸 북쪽에서 알게 된다면 당연히 김 부장이 더 심각하게 위험해질 게 뻔한 일이었죠. 그리고 자신 때문에 김 부장의 신분이 노출되는 상황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네요. 그래서 전혀 다른 곳으로 가도록 조처를 취했는데요. 제주 태운호텔 작전을 무사히 끝낸 김 부장은 자신의 말에 동조했지만 결국은 또 사라져버린 림유진을 찾기 위해 이번에는 사방팔방 엄청나게 애를 쓰게 됩니다. 아마도 다시 만나게 된 인연 때문에 마음이 더 깊어졌기 때문이었겠죠. 그런 김 부장의 염원에 하늘이 감동했던 것일까요? 원래 스토리에 보면 김 부장은 고장난 시계를 고치려고 시계점을 들렀다가 우연히 림유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장난 시계 뒤에는 림유진의 사진이 붙여져 있었는데요. 그 사진 속 얼굴을 알아본 시계점 주인이 림유진의 소재를 김 부장에게 알려주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2007년 김 부장과 림유진은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림유진은 김 부장에게는 알리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며 살고 있었던 건데요. 그렇게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이번에는 정말 서로 사랑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죠. 아마도 그 하룻밤의 깊은 인연으로 민지라는 아이가 탄생하는 극적인 사랑의 증거가 되었네요. 하지만 림유진은 임신을 해놓고도 김 부장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김 부장은 신분이다 보니 민간인을 개인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다 결국 김 부장이 자신과 림유진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도움을 주었던 조평견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날은 2008년 11월 20일 만삭의 림유진이 출산을 한 날이었죠. 하지만 민지를 낳은 상황에 림유진은 아주 위독해지는 입장에 처하게 된 건데요. 소식을 듣고 그렇게 뛰어들어간 곳이 림유진이 민지를 낳았던 산부인과였고, 김 부장은 그 직후 천산부대의 장소장을 찾아가 당장 전역을 시켜주지 않으면 모두 다 없애버리겠다며 엄포를 놓게 됩니다. 사실 전역을 하려고 철저하게 마음을 먹었던 건 민지의 출생 때문은 아니었죠. 2006년 제주 태운호텔 작전에서 림유진을 다시 만나게 되고 2007년 다시 만나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서 반드시 빠르게 전역을 하리라 김 부장은 스스로 결정했던 것이었죠. 물론 그동안 림유진과 연락이 끊어진 상황이지만 김 부장은 림유진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빨리 전역을 하고 그저 아무나처럼 평범하게 림유진과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하며 살았던 김 부장입니다. 그래서 2008년 특임국 강국철의 제안을 아주 순순하게 받아들였던 것이었고요. 그 당시 싱가폴과 홍콩, 일본 등에서는 한국의 블랙 요원 2명과 외교관 1명이 연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네요. 그 사람들은 남북 평화회담을 비밀리에 준비하던 요원들이었는데요. 강국철은 강원도 천산부대 소속인 김 부장을 불러 북쪽에 김정선 부국장을 제거하라고 임무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블랙 요원과 외교관을 그렇게 만든 배우가 북쪽에 김정선 부국장이라는 걸 확인했다면서 강국철은 우리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 한다며 당장 명령을 실행에 옮기라고 했었죠. 그 일만 완수하면 전역을 시켜줄 거라며 약속을 하고 말이죠. 김 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북쪽으로 가서 김정선 부국장을 잡아 함께 차를 타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일을 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 부장이 강국철의 명령을 받고 순순히 다시 북쪽으로 가서 그 일을 행했던 건 천수부대에서 완전히 전역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별로 놀랍지도 않지만 강국철은 김 부장을 전역시켜줄 생각이 없었죠. 그렇게 시간을 끌고 있던 상황에 김 부장은 조평견의 연락을 받고 산부인과로 뛰어가 림유진을 만나고 민지를 가슴에 안았던 것인데요. 당연히 민지를 낳으며 세상을 떠난 민지 엄마 임유진이 남긴 마지막 유언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김 부장 역시
전역을 하고 림유진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던 바람이 원래 있었던 것이었죠. 그랬던 림유진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만 소중한 보물, 민지가 자신에게 와주었기 때문에 자신을 그토록 위해주는 장 소장님을 붙들고는 전역을 해야겠다며 일을 버리기까지 했던 것이었죠. 그때가 바로 2008년 11월의 일입니다. 림유진은 아마 세상을 떠나는 순간 알게 되었겠네요. 김 부장이 자신의 비밀을 알면서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사랑을 믿으며 지켜주었다는 것을 말이죠. 림유진은 연기조의 일원으로 김 부장에게 접근했던 그때 당시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를 이행한 것이었지만 김 부장을 향했던 마음은 진짜 진심이었던 건데요. 더구나 림유진은 연기만 잘하는 연기조가 아니었습니다. 림유진은 북에서 사격으로도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006년 제주 태운호텔 공작에 투입이 되었던 것인데요. 림유진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서 김 부장과 인연이 끊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머지않아 김 부장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분명 김 부장 앞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보였던 림유진인데 어떻게 김 부장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더구나 민지가 그렇게 잘하도록 림유진은 왜 단 한 번도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마도 김 부장, 남은 3회분의 내용 속에 그 의문이 모두 풀려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김 부장 작품에 대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